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주간 북한 관련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체계입니다. 먼저 북한 내부 관련 시사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북한이라는 특정 국가 관련 주간 시사임을 전제로 합니다. 왜? 76년째 고인물과 같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고 호전적인 김일성 족속 세습 공산 독재 체제이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도 없는 동족국가 타이틀을 쓰고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북한 김일성 족속이 불멸의 망상인 대한민국 수복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재미없는 거지만은 계속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주 김정은이 일일 지시문이고 노동당이 일일 지령서인 북한 노동신문에서 주목해야 될 점을 두 개로 뽑았습니다. 하나는 북한 전체 주민들의 직업에 대한 규정입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과 노동당이 소위 뒤떨어진 청년들까지 내세워줄 정도로 궁색해졌구나, 이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이번 주 노동신문이 급하게 대담하게 밝힌 북한 주민들이 직업에 대한 규정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종편 채널들에 나가서 북한 주민들의 직업은 어떤 본질을 내포하고 있는가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오늘 또 아주 내 말을 증명이나 해주듯이 이번 주 노동신문이 거창하게 규정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수요일, 즉 9월 1일 당이 맡겨진 혁명처소 나베 일터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에서의 직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밝혀졌습니다. 김정은은 이렇게 제창했더라고요.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김정일 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자기 처소, 자기 일터에서 맡겨진 혁명 임무를 책임적으로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북왕조국 건설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김정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일성 족속 치하에서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있는 북한 전체 주민의 직업에 대한 그 규정입니다. 노동신문은 북한 주민에게 일터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데 대해서도 구구절절 설명했는데, 그 첫째가 북한에서의 모든 일터는 우리식 사회주의 북왕조국을 떠받드는 주축이고 조국 번영의 최전방 초소라고 규정해 놨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모든 주민의 일터는 애국의 전호, 충성의 덜격 참호라고 규정해 놨습니다. 실업자가 없는 나라라고 지칭하면서 모든 북한 주민의 일터를 애국의 전호, 충성의 덜격 참호라고 규정한 사례는 아마 지구상에 간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을 역으로 해석한다면 직업을 가진 전체 북한 주민이 오늘날 자기 직장과 직업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고 오히려 지겨워하고 억지로 끌려다니는 일터라는 그 뜻이나 같습니다. 둘째가 전체 북한 주민의 일터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곧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라고 규정해 놨습니다. 정상적으로 볼 때 일하면 노임을 주는 것이 직장인데, 그 직장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직역시켜 놨으니 노임을 주지 않고 부려먹어도 자기네는 정당하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노동신문은 황금으로 모든 가치를 따지는 자본주의 인생관적 견지에서 본다면 그들은 온몸의 기력을 깡그리 모아 삶을 축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또 저들의 작태를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자기 삶은 전혀 없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위해 온몸의 기력을 깡그리 짜내기를 강요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기막힌 처지는 뭐라고 변명할지 김정은과 노동당의 진실로 묻고 싶습니다. 전체 주민은 직위, 고와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수령의 노예라는 이 엄정한 사실을 직업에 대한 이 규정만으로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셋째입니다. 우리 모든 첫 번째, 두 번째를 전제로 하고 수령의 혁명전사인 전체 북한 주민은 직위나 처소를 가리지 말고 당이 부르는 것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북한 주민은 당이 부르는 것이라면, 수령이 부르는 것이라면 누구나 먼저 달려가야 한다는 높은 자각과 혁명적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수령이 맡겨준 혁명 임무를 목숨처럼 간직하고 충성의 한마음을 다 바쳐 자기 일터를 지키고 사랑하고 빛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나라인 북한에서의 직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때문에 북한에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로 배치를 받건, 국가 총리로 배치를 받건, 인민군 장교로 배치를 받건, 일반 노동자로 배치를 받건, 일반 농민으로 배치를 받건, 돌격대로 끌려나가던 천편일률식이 멘트가 뭔지 압니까? 동무는 당과 수령이 크나큰 신임과 배려에 비해 어디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당과 수령이 맡겨준 혁명 처소에서 충성을 다하길 바랍니다. 이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직업. 어떤 의미인지 알만하시지요? 이게 나라입니까? 김정은과 북한 노동당이 규정한 북한 직업의 번짐만 놓고 봐도 김일성 족속의 나라인 북한이 어떤 인간 생족인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한 내부 관련 문제입니다. 김정은이 소위 뒤떨어진 청년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그들을 고무해줬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에서 뒤떨어진 청년 하면 불량 청년입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8월 31일 제1면에 제목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어렵고 힘든 부분에 단원 진출한 청년들을 만나 주셨다 하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노동신문은 그 청년들이 뒤떨어진 청년들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은은 이렇게 짓거렸습니다. 뒤떨어진 청년들이 자기를 품어주고 키워준 어머니 당과 사회주의 제도의 고마움을 깨닫고 조국의 북한번영을 위해 제일 어렵고 힘든 처소에서 인생의 새 출발점을 한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대견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뇌가렸습니다. 북한의 기준으로 볼 때는 뒤떨어진 청년이란 사상 개조의 대상이고 불량 청년입니다. 그러면 불량 청년의 기준이 무엇인가? 첫째, 사로총 조직 생활을, 사상 조직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직장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고정 거주지 없이 떠돌면서 국가 재산을 훔치고, 주민들을 사기치고, 주민들의 눈꽃만한 재산까지 소매치기 해서 팔아먹고, 또 밀려다니면서 패싸움을 하고, 자본주의 날라리 풍에 물들고, 기준은 이겁니다. 이런 청년들을 향해서 북한 노동당은 뒤떨어진 청년, 불량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이거를 분명히 해드립니다. 원래 김일성, 김정일 때는 이런 불량 청년들을 역적잡이하듯이 잡아들여서, 그것도 부족해서 부모들까지 가정혁명화에 문제가 있다고 싸잡아서 산간 오지 혹은 탄광 광산들에 강제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적 청년들만 내세워서 이렇게 탄원하는 형식으로 탄원 진출하게 했는데, 힘든 부분에. 하지만 지금은 북한 전역에 이런 소위 뒤떨어진 청년들이 절대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 김일성, 김정일 때에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었던, 꿈도 꾸지 않았던 사태가 벌어져서 김정은이 직접 뒤떨어진 청년들을 만나서 기념사진을 찍고 격려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체제 유지 미천이 북한 내부에서도 고갈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 하레비 애비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아주 역적 때려잡듯이
잡아들여서 추방하고 감옥에 넣고 학대하던 그런 불량 청년들까지 김정은이 직접 만나서 악수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을 정도로 이렇게 출패를 부려야 할 정도로 북한의 전반전 청년 세대가 김정은의 눈으로 볼 때는 뒤떨어진 청년 계층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반증이나 같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북한 내부 관련 시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북한 외부 관련 시사입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미 합중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핵실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것 같다. 아니다. 이런데 그 관련해서 좀 논쟁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이 저한테 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저는 감히 김정은에게는 오늘날 그럴 미천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근거를 첫째로 거의 30년째 거의 해마다 보강되어 오고 있는 대북 유엔 제재에서 찾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이나 핵무기 제조의 뇌수와도 같은 첨단 제어 부품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사진기도 못 만드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저 이 부분에서 17년 동안 근무한 정책 담당 기자입니다. 제가 북한을 탈출한 이후에 더 나아졌다는 소식은 한 건도 듣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북한은 개발 초기부터 이것들을 모조리 외부에서 공개, 비공개로 조달해서 썼습니다. 예, 하지만 거의 30년째 지속되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해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밀하게 업그레이드 되는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은 오늘날 그렇게 쏘아대던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빈곤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정은의 야심찬 공약인 핵무기 소형화요, 운반체요, 어떠고 저쩌고 하는 것도 이 문제에 걸려서 한치도 못 나가고 있다는 점 저는 장담합니다. 그 근거를 두 번째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김정은이 아주 미성숙한 국가 지도자의 객기로 권위 있는 한방의 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야에 있는 미천을 거의 다 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은 이미 김정일이 비축해서 넘겨준 폭력 수단인 그 핵이요 중장거리 미사일을 집권 이후 국내외에서의 자기 신격화 강대성의 위세, 특히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전에 말도 안 되는 힘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거의 써버렸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3년부터 김정은은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 속에서 2018년 6월 미 합중국 대통령 트럼프와의 회담 전야까지 쭉, 즉 2017년 5월까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서 뽐낼 수 있는 모든 무기 시험을 49차례나 했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2017년만도 8차례나 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런 냅다 불쇼를 하는 전략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협상을 통한 위기 탈출을 꾀했는가 봅니다. 다 써버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북한은 대북 유엔 제재 때문에 국감한 그 아주 중요 부품의 조달 때문에라도 오늘날에 와서는 이걸 할 수가 없는데 저는 한 표를 던집니다. 특히 김정은이 2019년 2월 미국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악이 나서라도 할 법한 그전에는 그렇게 신나게 쏘아댔던 불쇼 노름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김정은이 미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소, 시어미 역정의 개업글이 차는 격으로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해버리는 것으로서 자기 호전적이고 단호한 측면을 이렇게 정말 피하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쌍욕을 퍼붓는 것으로서 해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불편한 짓을 미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김정은은 그야말로 일단 유사시 자기 탈출을 위해서라도 일격을 노릴 수 있는 폭력적인 정자는 남겨둬야 한다는 그 긴박한 절대절명이 궁색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이 근거를 최근 미국 백악관에서도 북한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 언제 어디서건 조건 없이 만날 의사가 있다고 거듭 표명했는데, 이번 주에도 오늘의 김정은은 국내 사정을 놓고 볼 때도 주는 것도 못 받아먹을 체제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섣불리 받았다가는 그 공간을 통해 76년간이나 가난과 통제 용술철처럼 짓눌러 있던 북한 주민사회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으로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가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제가 분명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김일성 공사세습 독재 체제가 김정은 대에서 무너진다는 기막힌 공포감, 이것 때문에라도 김정은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아무리 인도적 지원을 만사 떠난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제창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은은 최근에 노동신문을 통해서 외부를 넘겨다 보면서 다른 나라의 지원으로 백성을 먹여 살리고 청년들을 먹여 살면 그들이 당에 충실할 수 없다, 수령에 충실할 수 없다고 분명히 노동신문을 통해서 공언했다는 점, 이것으로서 주간 북한 관련 시사는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